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제 작가님 개인전을 3원 갤러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전시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관람객분들께 어떤 것들이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는지나 관람객들이 어떻게 작품을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조금 구상하신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이번 전시는 달콤한 환상이라는 전시 제목으로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감정들이나 간직해야 할 상황들, 이런 환상적인 순간들을 포착해서 한 화면에 표현을 해보았고요. 보시는 관객분들이 심이 되었으면 좋겠고, 회복을 할 수 있는 사랑 가득한 순간들이 생길 수 있는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저희 이번에 전시 준비하면서 가장 뭐 기억에 남았던 작품이나 아니면 뭐 어떤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는지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3원 특수지 종이를 사용해서 페이퍼 작업도 준비를 했는데요. 다 다양한 종이를 사용하면서 재질이 다르고 또 흡수력이 다르고 속도감이 달랐기 때문에 종이마다 다른 표현이 좀 흥미로웠고, 힘들다기보다는 흥미롭게 재미있게 했습니다. 이번 진행하시면서 이제 감상자분들께서 어떤 메시지나 어떤 여운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지 혹시 그렇게 좀 바라신 점이 있으시나요? 관객들이 제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행복하기만 한 순간들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곳에서 많이 충전해 가시고 또 사랑이 충전되어서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감정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지 작가님 9번째 개인전을 축하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많이 놀랐어요. 가만지 작가는 학부에서 판화를 전공을 했는데 정말 판화는 칼을 잘 다루는 사람들인데 판화에서 이런 작업까지 펼쳐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판화를 할 때도 전통 판화를 좀 고집하지 않고, 판화 중에서도 동판화에서 포토 에칭이라고 하는 기법을 주로 사용했는데, 포토 에칭에서도 제가 트레이싱지에 드로잉한 작품을 그대로 전사시키는 판화 기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판을 만들기보다는 그리고 그대로 옮기는 것들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드로잉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작품이 에스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해놓은 드로잉과 제가 그 즉시 느껴지는 감정이 합쳐져서 한 화면에 드러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 드로잉에서 연결되는 작업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보통 리얼리티한 이런 세계들을 다루는데 작품 속에 보면은 스토리는 현실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이미지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이런 건 정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아주 환상적이고 동화적이고 꿈속에 가득한 그런 작품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환상적이고 이런 작품들을 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간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랑을 간직하기도 바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순간들, 극한의 행복한 순간들을 좀 주로 그리는 것 같고요. 첫 시작이 저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은 제가 모르는 사회 상들을 그리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이유는 제가 어릴 적에 주로 봤던 서양 애니메이션에 엄청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순간순간 우스꽝스럽거나 해학적인 표현들이 그림 곳곳에 좀 숨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캐릭터화된 인물의 표현은 저의 자화상과 같아요. 그래서
초기 작업에서는 외곽선이 칼날처럼 이렇게 뚜렷한 노인의 초상을 그리다가 2019년에 할아버지를 이제 떠나보내면서 그런 노인의 초상의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캐릭터화된 저를 나타내는 인물로 시작해서 점점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화폭 속에다가 다 담아내는데 간만지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실제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막 하늘을 날아다니다니까 막 사람을 붙들고 그다음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즐겁게 마치 꿈속을 여행하듯이 사람들에게 경쾌함을 주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간만지 작가에 대한 컬렉터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코믹한 세계를 작품 속에 풀어낼 생각을 했을까요? 평소에 저는 좀 상상력이 좀 풍부한 편이기도 하고 그림 속에 특히 등장하는 커플 시리즈는 저희 부모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근데 딱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가드닝 하는 중에 저희 아버지가 엄청 아끼는 예쁜 나무, 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 김치 장독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김치를 꺼낼 때 너무 불편하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 가지를 뚝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두 분이 성향이 엄청 맞지 않은데도 한 부부로서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가는 걸 보면 부부의 모습이지만 사회로 나왔을 때 제가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또 제가 마주해야 하는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과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이해, 존중이 필요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꾸며낼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서양 애니메이션에서 재미있게 봤던 장면들이 제가 그림을 그릴 때 툭툭툭 생각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질 때도 있고 몇몇 작품들을 보시면서 관객들 또한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나니아 연대기나 삐삐 롱스타킹이나 이런 서양 문학이 좀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혼자 있는 어렸을 때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그림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캠퍼스 위의 작품들인데 그것들도 대단히 그 마무리 옆에 캠퍼스 옆에 마무리라든가 마감질 같은 곳에서 아주 남다르게 그냥 스치지 않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섬세함 같은 것이 있어요. 이번 작품들은 전부 다 종이 위에다가 한 작품들인데 이렇게 경쾌하고 유머러스하고 재미있고 익살스럽고 원래 성격이 그런 것인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행복한 표정을 다 지을 것 같아요. 마치 제목처럼 행복의 그림자가 이 그림들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컬렉터들이 간만지 작가를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그런 행복의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것을 주는 것이 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종이 작품은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제가 먹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재료가 종이 위에 먹으로 그리는 작품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캔버스에서 나타나는 그림은 풍경과 인물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재미있는 요소들을 찾아야 된다면 종이 작품들은 큰 한 인물이 초상화처럼 크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영화에서 주인공에게 이렇게 줌인이 되듯이 확대돼서 직관적으로 딱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서 또 재미있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는 작품들을 보면서 정말 간만지 작가는 붓을 참 잘 다루는 사람이다. 이것은 보통 한 40대 후반이나 50대에 들어서 작가들이 동양화를 잘했던 사람들이 그 쓸 수 있을 만큼의 운필법 같은 것이 이 작은 그림들 하나하나에서도 다 생생하게 살아나요. 나는 그 간만지 작가가 그린 어느 작가의 초상화를 보고서 저 작가는 정말 붓을 잘 다루는 작가다. 그리고 스케치도 그렇고 감정을
포착해내는 그런 능력 같은 것도 너무 예쁘고 괜찮은데 이 그림들은 또 보면은 마치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에 온 것처럼 행복하고 그다음에 즐겁고 어떻게 본다면 만화 속의 한 장면들이 그냥 시리즈로 착 연상이 되고 그래요. 이런 작품들을 하게 된 행복한 표정을 짓게 된 것이 어떤 이유였는지요? 저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계기는 할아버지의 초상을 그리면서부터인데요. 초기 작품에서 노인의 초상들을 계속 그리면서 인물의 표정을 포착하고 인물의 감정을 상상해서 그 화폭에 나타내는 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눈, 코, 입 단순화된 캐릭터화된 인물로 감정을 나타내지만 과거에는 선이나 그 갈필 터치로 여러 희노애락과 같은 그런 감정들을 나타내는 연습을 해서인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러스트적이지 않느냐, 너무 캐리커처 같지 않느냐라고 할 텐데 좀 더 회화적인 방법을 고민을 안 하셨었나요? 아니면 그냥 이것으로 아주 충분하게 본인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감정 같은 것이 다 노출이 된다고 봐요? 어때요? 이게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했듯 초기 작품에서는 외곽선이 뚜렷하고, 일러스트적인 부분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캐릭터화된 인물을 표현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콜라 페인팅이라고 하는 다른 기법을 통해서 또 인물의 표현을 더 묘사하듯이 그려내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묘사가 될 때도 있고 뚜렷해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꼭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모호하게 표현되는 이 기법이 좋은 이유는 흐트러지다 보니까 제가 나타내고 싶은 그 복합적인 감정이 너무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랑을 표현할 때도 그 사랑 안에 수많은 감정이 있잖아요. 남녀가 만났을 때 그 설레임은 하나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는 설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 그 흐릿한 터치와 갈필 이런 것들로 충분히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기법이 아닌가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만자페 작품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스페인의 에바 알머슨이라고 하는 네네네. 작가처럼 정말 사람의 감정이나 표정 같은 것을 기분 좋게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을 짓게 하는 그런 그 감정 표현들이 작품마다 다 묻어나요. 그리고 필체도 그렇고 너무나 유려하고 능숙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정말 이 작가 표정이나 이런 인물들의 표정이 너무 뻔뻔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세련되게 표현을 해요. 원래 이런 것을 잘 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다가 화가가 됐는지.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계속 그림 그리고 화가가 꿈이었고요. 사실 그리는 것보다는 만들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리는 작품들도 그린다라는 표현보다는 만들다라는 표현에 가까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판을 만들 때도 캔버스를 곱게 갈아서 종이 재질로 만들 때도 판을 만들어서 그림을 만들어낸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미 가만지 작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화랑에서 글도 많이 받고 그럴 텐데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기를 희망하는지. 전 그림 그리는 일이 이런 업이 되지 않고요. 그냥 제가 바라보는 세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화가가 되고 싶고 또 관객들에게는 늘 삶의 끝자락까지 간직해야 되는 좋은 감정들을 건드리고 그것들 질문하는 작가인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는 그림과 작가가 닮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저를 보면 또 그림이 연상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이 3원 갤러리의 전시가 대단히 사실 전시 공간도 네. 크고 해서 작품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작업을 많이 하셨을 텐데 다음에 어떤 계획들이 혹시 있나요? 7월에 대만에 있는 갤러리에서 그룹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개인전은 이 먹작업이 아닌 꼴라 페인팅이라는 집 하나를 기반한 페인팅 작품으로 전시를 할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